자, 190페이지 필수예제 4번부터 이어서 가보자. 자, 필수예제 4번은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자, 약수 개수 구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예를 들면 12의 약수를 구한다 치면 초등학교 때는 1, 12, 2, 6, 3, 4. 그래서 6개입니다 했던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풀었던 방법이고, 자, 중학교 방법으로 넘어가자면 바로 소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바꿔서 표를 만들었는데 3은 3의 1승이죠. 그럼 표를 어떻게 바꿨냐면 2가 2승까지 있으니까 1 적고 2의 1승 적고 2의 2승 적고, 자, 3은 1승까지 있으니까 1 적고 3의 1승을 적어. 그럼 다음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곱해주는데, 자, 곱하면 1 되고 곱하면 2 되고 곱하면 2의 제곱인 4 되고 곱하면 3 되고 6 되고 10이 되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정확히 약수가 된다 했었던 게 중학교 방법. 그럼 이 6개가 좀 더 구하기 쉬우면 여기가 3개가 있고 여기는 2줄이 있죠. 지금 3줄, 2줄씩 있으니까 정답은 3 곱하기 2가 될 거고 6개. 이렇게 구해줬는데 이 3개라는 건 잘 봐. 여기 2의 2승은 있는데 2승이 2개예요. 근데 누가 추가됐어? 1이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이 3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야? 이 지수의 2한테 1을 더해서 나온 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의 1승이니까 하나만 적어야 되죠 원래. 근데 1이 더 있으니까 1에다가 하나 더 더한 2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에서 약수개수 구해줄 때는 지수에 1씩 더해줘서 곱해준다. 이 방법으로 약수를 구해줬었어.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한번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360의 양의 약수 개수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9, 40, 그리고 8, 5.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에요. 그러면 얘 약수의 개수는 지수들한테 몇씩 더해서 1씩 더해서 몇을 곱한다? 저기를 곱한다. 1씩 더해서 곱한다. 그러니까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 3, 2가 되죠. 그래서 24개가 바로 360의 약수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네 가지가 어떤 거냐면 1,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고, 얘는 1, 3의 1승, 3의 2승,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 얘는 1과 5의 1승,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돼서 곱해지냐? 예를 들어 뭐 1, 여기서 1 오고 여기서 3의 1승 오고 여기서 5의 1승 와서 15가 되면 얘가 바로 24개의 360의 약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누가 뽑혀서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그게 모두 24가지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4번에 3번을 먼저 풀 건데 잘 봐봐. 4번에 3번은 이 24개의 약수 중에서 몇의 배수만 구하래? 2의 배수만 고르면 총 몇 개니? 그럼 아까처럼 세 덩어리가 곱해지겠죠. 얘가 뽑혀서 나오고 얘가 뽑혀서 나오고 얘가 뽑혀서 나와서 곱할 텐데 2의 배수라는 건 2는 반드시 몇 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1개 이상은 곱해져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될 수 없는 숫자는, 여기 올 수 없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1이 올 수가 없죠. 이 3개는 누가 와도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4가지였는데 2의 배수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3가지가 돼요. 얘네 하나, 둘, 3가지. 그럼 얘네들은 2의 배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3가지 오고 그대로 2가지 오면서 곱하니까 몇 가지? 18개의 약수가 2의 배수라는 거죠. 총 몇 개 중에서? 24개 중에서 18개가 2의 배수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좀 바꿔볼게. 이번에는 6의 배수를 한번 구해보자.
누구 중에? 24개의 약수 중에. 그러면 이 6의 배수는 2도 하나 있고 3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아까 세 가지라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애는 1은 올 수가 없죠. 왜? 3이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 수 있는 애가 2개로 줄어들어요. 얘랑 얘. 그리고 얘는 아무 상관없죠, 5는. 그래서 정답은 다 곱하면 바로 12개가 이 24개 중에 12개가 몇의 배수라는 거야? 6의 배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몇의 배수냐에 구해주면 그 배수를 뭐 해줘서 소인수분해줘서 얘가 도대체 몇 개 이상씩은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12의 배수를 구하세요. 누구 중에? 24개 중에. 근데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럼 2가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그럼 이번에는 얘네 둘이 뭐다? 여기 올 수 있는 애는 2승 아니면 3승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줄어들고 3은 1만 못 오죠? 1승하고 3승, 2승 두 개 올 수 있고 얘도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12의 배수는 몇 개? 24개 중에 8개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수 중에 몇의 배수 찾는 방법은 소인수분해에서 찾아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리 4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에 2번은 360과 540에 뭘 구하시오?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공약수는 뭐냐면 바로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니은자로 구하는 초등학교식 방법이 있고요. 중학교식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소인수분해를 둘 다 하는 거야. 아까 360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된다는 건 아까 했었지. 그럼 540만 한번 해볼게. 9, 60. 그 다음에 3, 20. 그 다음 4, 5가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의 1승이 되겠다. 그럼 얘네 둘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는 방법은 바로 공약수라는 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약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2를 3개 갖고 얘를 2개 갖고 있으면 공통으로는 몇 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 2승. 마찬가지로 3개, 2개 갖고 있으니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1개, 1개 갖고 있으니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1개겠죠. 이렇게.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애들. 다시 말해서 작은 쪽을 선택해주면 된다는 거야, 지수가. 그럼 얘가 누가 돼? 바로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 방법으로 했던 방법은 자, 10으로 약분하면 36과 54, 그리고 9로 하니까 4하고 6, 마지막 2로 하니까 2하고 3이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는 애가 최대 공약수였고 180이네요.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하면 9, 그 다음에 20, 그리고 4, 5.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 5죠?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얘예요. 왜냐? 이미 소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180을 구하고 소인수분해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지 않나 싶어. 아니면 여기서 곱하지 말고 얘네를 소인수분해해서 합쳐줘도 돼요. 자, 어쨌든 결국 최대 공약수는 얘가 될 거고 그 최대 공약수의 뭐의 개수만 구하면 돼? 이제 약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지수들한테 1씩 더해서 곱해주자. 그래서 정답은 18개가 바로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가 될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191페이지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필수예제 5번은 어떤 도시가 있나봐. 네 도시. 이렇게 A 도시, 그 다음에 B 도시, C 도시, D 도시가 있을 때, 자,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네. 여기서 길이 3개, 여기서도 길이 3개, 여기서는 2개, 여기서 다시 길이 3개. 이렇게 있는 도시가 있나봐. 자, 근데
이런 도시들이 있을 때 첫 번째 문제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가로를 보니까 단 한 번 지난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A에서 C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이렇게 걸어서 다시 A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야. 왜? A를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A를 지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버리면 지난 도시를 다시 오게 되는 거라서 한 번 갔으면 그냥 쭉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경우가 두 가지가 발생할 텐데 첫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곧바로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D로 갔다가 곧바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분류 작업을 했죠. 그럼 첫 번째 가보자. A에서 C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요. C에서 B 가는 경우도 세 가지야. 근데 이 두 경우를 뭐 해줘야 될까? 두 사건을 얘가 가고 동시에 연달아 가기 때문에 곱해지는 곱사건이 되겠죠. 마찬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또한 곱사건이 돼서 9가지가 되고 6가지가 될 텐데 이 둘은 뭐 해줘야 될까라고 봤더니 이 길 따라서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이 길 따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더해주게 되니까 1번 답은 15가지가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이번에는 A 도시에 두 사람이 있어요. 동건이도 있고 수진이도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 출발해서 B 도시로 각각 가나봐. 근데 단 보니까 바로에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은 못 지나간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건이가 C로 이미 갔으면 수진이는 C를 못 가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D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분류 작업을 해볼게. 첫 번째 동건이가 A에서 C 거쳐서 B를 갔다면 그러면서 수진이는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D 거쳐서 B로 가야 되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하나 있겠죠. 둘이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여기다 적을까? 두 번째는 이번에는 동건이가 A에서 D 거쳐서 B를 오고 수진이가 A에서 C 거쳐서 B로 오게 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럼 얘부터 한번 보여보자. 동건이가 A에서 C 거쳐서 B 오는 건 세 가지니까 9가지가 되겠고 수진이는 두 가지, 세 가지니까 6가지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잘 봐. 동건이가 가면서 동시에 수진이도 가는 거죠. 아까 혼자 갔을 때는 일로 갔으면 일로 못 왔잖아. 근데 지금은 둘이니까 한 사람이 일로 오면 다른 사람이 일로 갈 수 있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이 둘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5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조금 와닿지 않을 거라서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봐봐. 동건이가 윗길 따라가고 윗길 따라가서 이렇게 갈 때, 이때 한 때만 보더라도 수진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 봤어? 동건이가 이 길 따라 갈 때 수진이는 6개를 갈 수 있어. 근데 동건이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 때도 또 몇 가지 갈 수 있어. 수진이가 6개 갈 수 있죠. 즉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그 9가지마다 수진이는 6개씩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곱해주는 게 맞는 거지. 요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건이가 가는 건 밑으로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3에서 6가지가 나오고 수진이는 위로 가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나올 거니까 마찬가지 동시로 하니까 54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둘은 뭐 해줘야 될까 봤더니 동건이가 일로 가고 수지가 일로 가는 것과 수진이가 일로 가고 동건이가 일로 가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4가지씩을 뭐 해줘요? 더해주니까 답이 108가지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19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색칠하는 가짓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직사각형에 윗줄이 그어져 있고 밑에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총 5가지의 영역으로 그어져 있으면서 A, B, C, D, E라는 영역들을 나열을 했나봐. 그리고 색깔도 5가지가 있대요. 그럼 선생님이 그 5가지 색을 빨주, 노초, 파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부터 결정을 지을 건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즉 빨간색만 여러 번 여기 칠하고 저기 칠하고 할 수 있나 봐. 그런데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대. 그럼 인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다 잠깐 정리하고 가자. 자, 인접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인접의 뜻은 바로 변을 공유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어떤 영역을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1번 영역과 2번 영역은 이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둘은 인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를 3번이라 했을 때 1번과 3번은 이 점을 공유하지 변을 공유하는 변이 없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인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4번이라고 한다면 4번과 2번도 인접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4번과 3번은 이 변을 공유하니까 인접한다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다시 말해서 인접한다는 건 변을 공유하는 거지 점을 공유하게 되면 인접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해 놓고 우리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A는 하나, 둘, 셋, 넷 모두 다 변을 공유하니까 4개랑 인접해 있고, B는 하나, 둘, 2개, C는 하나, 둘, 셋, D도 하나, 둘, 셋, E는 하나, 둘 이렇게 인접해 있어.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쉽게 푸는 방법은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 있죠? 그 영역부터 뭐 해주는 거야? 그 영역부터 색칠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부터 색칠할 거야? A부터 색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하자. A에 누구를 색칠할까 봤더니 A가 색칠할 수 있는 가짓수는 5가지예요. 빨주, 노초, 파. 그러면 선생님은 A는 5가지를 색칠할 수 있으니까 5개를 곱하면서 A에다가 빨간색을 색칠해 줄게. 자, 그럼 그 다음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는 C가 낫겠죠. C가 3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C에다 색칠하려고 봤더니 A랑 인접해 있어서 C에는 누구를 색칠할 수 없어? 바로 이 빨간색을 색칠할 수가 없으니까 C는 주노초파 4가지를 색칠할 수 있겠죠? 그럼 C에다가 파란색을 색칠해주면서 4를 곱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자, B 보세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인접해 있으니까 B는 빨파 뺀 나머지 3개를 곱해주고, D도 빨파 뺀 나머지 3개, E는 만약 D가 노란색을 색칠했다고 보면 E는 노란색과 빨간색만 색칠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E도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라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왜 곱해 주냐면 연달아서 이어서 동시에 색칠을 해주기 때문이야. 얘 하면서 동시에 얘도 색칠하고 얘도 색칠할 수 있어서 우리가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준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194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78번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 자, 지금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잘 풀 텐데 178번 문제가 아마 거의 대부분 틀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일단 그림은 타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눠져 있어. 그럼 A, B, C, D고 색깔도 4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 주, 노, 초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 첫 번째까지는 똑같거든.
근데 인접한 게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니까 그냥 아무 데나 인접하면 돼. A랑 D는 점을 공유하니까 안 되고 B랑 C도 점을 공유해요. 이건 조금 겹치겠는데 쌤이 이 그림은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고 그림에서는 점을 공유한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아무 데나 색칠하자. A 색칠하자. A 네 가지죠? 그래서 여기다 빨간색을 색칠하면서 4를 곱할게요. 그리고 나서 봐봐. 요 D를 먼저 한번 색칠해 본다고 한번 쳐보자. D를. 그럼 A랑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D를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여야 돼? 네 가지여야 되죠. 그렇다고 여기다 4를 곱해버리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리게 돼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잘 봐봐. 이 D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안에는 빨주노초가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D가 빨간색, 즉 다시 말해서 누구? A랑 같은 색을 색칠한 빨간색일 때와 나머지 세 가지일 때를 한번 볼게. 자, D가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C는 빨간색만 색칠 안 하면 되니까 몇 가지? 세 가지. B도 빨간색만 색칠하니까 세 가지. 3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B랑 C를 색칠하는 방법수가. 근데 이 D가 나머지 3개, 다시 말해서 빨간색이 아닌 주황색을 색칠했다고 보자. 그러면 C는 가질 수 있는 게 빨주 뺀 나머지 2가지죠. 마찬가지. B도 2가지죠. 그럼 이 D가 A랑 같은 색일 때는 3 곱하기 3인데 다른 색일 때는 2 곱하기 2란 말이지. 그럼 이 뒤에 곱해져 있는 이 값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4개로 묶어서 곱하겠다는 건데 얘를 곱할지 결정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바로 분류 작업을 해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A와 D가 같은 색일 때. 두 번째, A와 D가 다른 색일 때의 곱셈이 달라요. 그럼 첫 번째, 얘부터 가보자. A랑 D가 같을 텐데 그 같을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래서 4를 곱해주고, 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빨빨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3가지씩이죠. 그래서 36가지의 경수가 나오게 되고, A랑 D가 다를 때는 A가 가질 수 있는 건 4가지고 D는 A가 가진 거 빼고 나머지 3가지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간색, 주황색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2가지가 곱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48가지가 될 거고, 이 둘을 이제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동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분류 작업은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정답이 84가지가 답이 될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곱해주지 못하는 유형은 뭐해서? 분류 작업을 해서 따로 곱해준 후에 더해줘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93페이지에 필수 예제 7번 유형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서 지불할 때 다음 경수를 구하세요.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방법수, 금액수를 구하기 전에, 자, 얘를 위에다 적어볼게요. 방법수, 금액수. 자, 이제 한번 전부 다 한번 구해보자. 자, 100원짜리가 50원, 10원이 있을 때, 자, 100원짜리를 한 개 지불하고, 그때 50원도 2개 다 지불하고, 10원도 3개 다 지불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00원, 100원, 30원, 230원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지불한다는 게 이게 한 가지인 거야. 그럼
한 개 지불하고 두 개 지불했을 때 얘가 두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빵개도 지불할 수 있죠. 그치? 그럼 100원 한 개 지불하고 50원 한 개 지불했을 때 어떻게 되죠? 똑같이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되겠죠. 다음 얘도 한 개 지불하고 빵개 지불했을 때도 어떻게 돼? 3개, 2개, 1개, 빵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4가지, 4가지, 4가지 총 12가지가 지금까지 나왔어. 근데 뭐 해주면 여기서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빵개 2개, 3개 2개, 1개, 0개 빵개 1개, 3개 2개, 1개, 0개 빵개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다 세면